안녕하세요. 모터스포츠 이야기 쉽게 전하는 채널 체커스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전해드린 이야기 중에 포뮬러2는 스폰서도 좀 특별하다 라는 이야기 기억하세요? 포뮬러1은 아무래도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업들의 후원이 많았던 반면에 포뮬러2는 일렉트릭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전기, 전자, 그리고 IT 솔루션 기업들의 후원이 많았죠. 그리고 이걸 보면 지금 세상이 어떤 기술과 경제 트렌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살짝 엿볼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 드렸어요. 그럼 조금 범위를 좁혀서 우린 자동차와 모터스포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동차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요즘 도로에 나가면 전기차들 정말 많아졌습니다. 포뮬러2도 내일의 자동차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시작된 거니까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전기차의 핵심은 바로 일렉트릭 파워트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EV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배터리를 꼽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맞아요.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전기차의 수명을 결정하는 부품이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배터리가 중요해도 이게 없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모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해볼 이야기도 바로 모터 이야기예요. 사실 모터는 전기차에서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연기관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모터가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파워 윈도우나 워셔액 시스템에도 모터는 들어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상에서 엔진보다 모터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도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모터는 들어가니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터라는 게 은근히 역사가 오래된 물건입니다. 처음 발명된 게 무려 1700년대의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증기기관이나 내연기관보다 거의 100년 이상 먼저 발명됐어요. 이렇게 긴 역사를 거치면서 모터는 수많은 종류로 발전됐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는 AC, 그러니까 교류 모터가 대부분이에요.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토크를 만들기 좋아서 대부분의 전기차는 AC 모터를 사용하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AC 모터는 100년도 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속도나 토크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차에서는 리듀서라고 하는 감속기가 필수죠. 게다가 DC 방식인 배터리에서 전기를 가져오려면 DC를 AC로 바꿔주는 컨버터라는 것도 필요해요. 모터 구조는 간단한데 이걸 사용하려면 몇 가지 장치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전기차가 비쌀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가시죠? 한편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모터는 DC 모터입니다. 어쩌면 일상에서는 이게 가장 많이 쓰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AC 모터만큼이나 저렴하면서도 속도 제어가 쉽기 때문이에요. 이 속도 제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동 칫솔이나 전기 면도기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전동 칫솔이 속도가 들쭉날쭉하거나 갑자기 고회전 고토크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물건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상용품을 비롯해 심지어 의료용 모터에는 대부분 DC 모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터도 단점은 있어요. 전기 면도기나 청소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리가 장난 아니죠? 네, DC 모터는 대체로 소리가 시끄러운 편이에요. 그리고 내부에 전원을 공급하는 브러쉬라는 부품이 있는데 이게 마찰하기 때문에 소음도 있는 데다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아요. 그래서 브러쉬를 없앤 BLDC 모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구조는 좀 다르지만 중요한 건 브러쉬라는 부품이 없기 때문에 소음도 적고 수명도 AC 모터만큼이나 반영구적이죠. 왜 다이슨 청소기 광고할 때 보면 BLDC 모터를 사용했다라는 이야기 보신 적 있죠? 소음이 적더라고는 하는데 임펠러 때문인지 소음이 적진 않던데 그래도 다이슨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모터는 종류도 다양하고 특징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일상에 정말 많이 모터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터는 아주 정밀한 작업에 쓰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공심장의 펌프라든지 전동수술 도구 같은 의료용 모터는 아주 높은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죠. 위에서 이야기했던 속도 제어라든지 진동 같은 게 제대로 제어되지 못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렇게 정밀한 작업을 처리해야 하는 모터도 필요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도 이른바 하이엔드 기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지금 소개할 이 회사는 정밀 드라이브 시스템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에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스위스 산업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바로 시계죠. 그런데 실제로 스위스 산업을 지탱하는 건 따로 있어요. 물론 시계와도 관련이 있는 산업입니다. 바로 정밀기기 산업이에요. 예를 들어 로봇팔이라든지 진단기기, 고정밀 측정기 같은 초정밀 기기를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는 게 스위스예요. 파텍 필립의 미니 리피터 같은 초정밀 컴플리케이션 워치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스위스의 정밀기기 제작 능력 때문입니다. 모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의료기기에 쓰이는 모터는 아주 높은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아마 이 회사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의료용 전기 모터를 시작으로 정밀도와 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이 회사의 이름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맥슨 모터예요. 아마 공대 출신 분들 중에 일부는 그 회사? 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작은
세련돼 비싼 모터를 만드는 회사로도 아주 잘 알려져 있거든요. 맥스는 한마디로 모터에 매우 진심인 회사입니다. 올해로 창업 61주년을 맞이했는데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직 더 정밀하고 더 완벽한 모터를 만드는데 모든 시간을 다 보낸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모터가 쓰이는 분야는 정말 방대합니다. 면도기부터 화성 탐사 로봇까지 모터가 들어가는 곳에는 이 회사의 모터가 거의 대부분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브라운 전기 면도기 날부터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1961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맥스는 원래 브라운의 자회사였어요. 디터 람스의 아름다운 가전제품 그리고 전기 면도기로 유명한 그 회사 맞습니다. 여기서 맥스는 브라운의 전기 면도기 날을 가공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차츰 모터 연구나 제조 사업으로 진화해 갔어요. 그리고 전자기기 산업이 급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했던 1980년대 들어서는 가전제품용 모터를 공급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의료용 모터도 제작하고 있죠. 그런데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가 만든 과학기술의 끝은 인간의 몸속 그리고 하늘과 우주로 향한다고 말이죠. 특히 에어로스페이스 분야는 인간의 과학기술의 끝판이에요. 왜냐하면 일상과는 판이하게 다른 환경인데다가 자칫 오류라도 생기면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나 엄청난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으니까요. 가령 여객기를 생각해 볼게요. 여객기 사고 사례들을 보면 가끔 저런 사소한 부품 문제 때문에 추락했단 말이야?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공 분야는 거의 최고 수준의 기준과 엄격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이는 부품을 만든다는 건 그 회사의 기술과 신뢰성 역시 최고 수준이라는 걸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맥슨이 그래요. 이 회사에서 만든 다양한 모터들이 헬리콥터나 여객기에 쓰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가스터빈 시동장치라든지 연소기관 조절장치처럼 비행기가 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시스템에 맥슨의 모터가 들어갑니다. 자동차에도 수많은 모터들이 들어가는데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비행기는 얼마나 많은 모터가 쓰이겠어요. 게다가 3차원으로 움직여야 하니까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작동해야만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항공기 분야의 모터를 공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 회사의 드라이브 시스템이요, 무려 화성까지 갔습니다.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무려 24년 전인 1997년에 말이죠. 이때 나사 탐사선 패스파인더가 소저너를 데리고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행성 화성으로 출발했어요. 이 당시 탐사 로봇이 바로 소저너이고 이 친구의 구동 모터에 맥슨의 DC 모터가 11개나 들어갔죠. 그런데 화성 탐사 프로젝트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익히하는 오퍼튜니티 로봇과도 함께 했어요. 이때는 구동 모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맥슨이 로봇팔에 들어가는 모터도 개발 제조를 했거든요. 그 기술을 증명하려고 오퍼튜니티의 로봇팔에 들어가는 모터도 공급했어요. 그러니까 화성 표면에 물이 있는지 어떤 지층 구조인지 채굴 분석하는 그 로봇팔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오퍼튜니티는 과학자의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화성에서 탐사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무엇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네, 바로 모터죠. 모터의 내구성과 신뢰성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오퍼튜니티가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바로 맥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들어가는 모터 역시 이 회사가 아주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화성 탐사 로봇의 카메라 구동 장치에도 이 회사의 모터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맥슨은 화성 탐사 지원 프로젝트를 멈출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지난해 화성에 착륙한 탐사 로봇 퍼시비어런스에도 이 모터를 공급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번 탐사 로버에는 UAM이 탑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론 말이죠. 이 회사가 UAM용 모터 분야에도 진출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지난 두 개의 프로젝트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분석한 결과만 보내는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수집한 토양 샘플을 밀봉해서 지구로 택배를 보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4억 7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지구로 택배를 보내야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런데 이 가능성을 높이려면 부품의 신뢰성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죠. 갑자기 로봇팔이 고장이라도 나면 모든 프로젝트가 허사로 돌아가잖아요. 이런 프로젝트에도 믿고 쓰는 모터가 바로 맥슨 모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주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필요한 모터까지 공급하는 게 바로 맥슨입니다. 의료용 분야에서도 이 회사는 극한의 기술을 달립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빈치라고 하는 이게 수술용 로봇인데 개발된 지 꽤 오래된 로봇이거든요.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 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로봇팔 제어용 드라이브 시스템도 맥슨에서 제공하고 있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게 제어를 해야겠습니까? 몇 밀리미터만 벗어나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다빈치를 개발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에서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전 세계 환자, 의사, 병원에게 큰 만족을 가져다주는 다빈치의 수만 개의 맥슨 모터를 사용했다. 그리고 모두 믿고 신뢰한다. 맥슨은 지금까지 아주 높은 신뢰성과 내구성 그리고 수명을 보여줬다. 라고 말이죠. 자동차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이 회사의 모터가 들어간 차를 타고 계실지도 몰라요. 에어컨 시스템이나 컨버터블의 윈드 디플렉터, 연료 펌프 등의 맥슨의 기술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면 모터스포츠는 어떨까요? 바다, 땅, 하늘 그리고 우주까지 모터를 보내는 회사다 보니까 또 하나의 극한의 환경인 모터스포츠에도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죠. 혹시 포뮬러 르노 3.5 시리즈라고 알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은 F2에 해당하는 클래스인데 F1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경험하는 주니어 클래스의 마지막이거든요. 여기에 쓰이는 엔진이 영국 자이텍 엔진인데 이
엔진을 제어하는 바이와이어 시스템에 맥슨의 DC 모터가 들어갑니다. 레이스 엔진이라는 게 엄청난 고열과 함께 진동이 상당하거든요. 이런 환경에서도 모터가 확실히 작동하지 않으면 속도를 제어할 수가 없겠죠. 게다가 바이와이어 시스템이라면 모터 제어가 훨씬 복잡하고 정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을 넘어 우주까지 진출한 회사라면 믿고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회사가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시장은 바로 E-모빌리티예요. 전기차도 그중 하나겠죠. 그리고 스타워즈에 나오는 드로이드들처럼 우리 일상과 함께할 중소형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모터, 센서, 기어, 배터리와 같은 일렉트릭 드라이브 시스템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육상뿐만 아니라 우주만큼이나 극한의 환경인 해양 탐사 모빌리티에도 맥슨의 기술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맥슨은 최근 몇 년 전부터 포뮬러2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시켜드렸던 세바스티앙 부에미가 맥슨의 파트너예요. 같은 스위스 출신인 것도 있겠지만 부에미가 포뮬러2의 슈퍼스타이기도 하니까 스위스를 대표하는 두 존재가 함께 만난 건 어쩌면 필연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이렇게 아직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알고 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했던 회사, 모터와 드라이브 시스템 분야의 하이엔드 기업 맥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회사를 소개하냐고요? 네, 저도 압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은 맥슨의 모터를 직접 구입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맥슨의 기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터 중 하나도 맥슨의 모터일지도 몰라요. 4mm짜리 초소형 드라이브 시스템부터 화성 탐사 로버에 들어가는 모터까지 안 만드는 모터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 모터 덕분에 생명을 유지하고 목숨을 구하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사는 대부분 기업이나 산업 현장과 일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기술 업적 이름을 소개할 기회가 사실 많이 없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알아보고 인정해 준다면 앞으로 더 다양하고 멋진 기술들이 개발될 거고, 그러면 우리 일상에 더 많은 혜택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는 회사들도 대부분 이런 회사들이에요. 소비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없어서는 안 될 회사들. 맥슨도 그런 회사 중 하나이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의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물론 그때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묵묵히 하지만 아주 정교하고 정확하게 자기 일을 해낼 부품을 만들겠지만 결국 그게 내일의 퓨처 모빌리티를 지탱하는 쌀과 같은 역할을 해낼 거예요.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기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맥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모터스포츠 이야기 쉽게 전하는 채널 체커스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